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게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시장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폭 매도 우위를 나타냈던 프로그램인데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일자 시장이 장중에 초반에는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때 국가 지자체에서 일부 환매 물량이라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루머성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웹도덕 현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는 약간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상단은 좀 막혀 있는 와중에 박스권 트레이딩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상태가 1월 중순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따라서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보다는 박스권의 범위 내에서의 소폭의 등락만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이 예상을 깨고 역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내다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옵션 만기일 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폭증해가지고 시장이 급락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이후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어서 다시 반등을 통해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먼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히려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모두 결과적으로는 한 하루 정도 이틀이 지나고 나면 결국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체력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옵션 만기 자체를 변동성이 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뇌동매매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시나 배당금 투자금들이 대거 이탈이 되더라도 시장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장 만약에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주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그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유로화 급락과 주변 환경 이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유로존 사태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 연말까지는 별 내용들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부터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밤사이에도 유로화는 또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특히 달러 그리고 독일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들이 좀 주목을 받는 시장 흐름이 나타났는데 유럽발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유로화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 유로화는 1.2불 그리고 1.24불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심지어는 1.1불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은 없을 수 있지만은 그 외 국가나 은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피치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피치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time is running 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즉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스가 질서적인 디폴트가 아니라 무질서한 디폴트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피치의 국가 등급에 대한 그 대표인 그 데이빗 라일리 이사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는 여전히 유럽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리스에 대한 채권 상각 450억 유로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기존의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 비율 50%의 비율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거절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민간 투자 은행들이 그 부담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헤어컷이 요구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75%까지도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에 대한 루머가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ECB의 어떤 대응 태도로 봐서는 그것이 전혀 루머가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50% 헤어컷 관련해서 어떤 일부 투자은행은 본인들이 자발적인 헤어컷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들에서 협의한 내용들이지 본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CDS 수납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까지도 지금 불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관들과 민간 투자은행들 간의 어떤 그 문제와 괴리성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그리스 채권 상각에 대한 거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이러한 분위기가 유로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준비된 차트에 유로화가 전일자에 피치에가 타임 이즈 러닝 아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이후로 유로가 굉장히 급락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유로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로존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그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은 그리스의 제2차 구제금융안이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네. 오히려 그리스는 뭐 유로화를 탈퇴하겠다라고까지 굉장히 그 막가파 전술까지도 동원하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 대한 그 국채 만기 도래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 내용들을 토대로 표를 한번 준비했었는데요. 이 데이터에 보시면은 지금 차트 자체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리스의 연도별로 유로존의 국채 만기 도래 상황을 쭉 나열한 것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가장 긴 그 차트가 바로 2012년도에 도래하게 될 그리스의 국채 만기 도래 물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도 2012년의 물량이 그리스에 가장 많고 또한 이것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과 2014년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에 대한 막대한 국채 만기 도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201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월별로 보면 3월 달에 또 그리스의 국채 만기 도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대로 월별로 기준 봤을 때 3월 달이 가장 많고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서 지금 각국의 어떤 그 기관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가 재정 적자 어떤 위기 탈출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의 안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냐 아니라는 의도에서 2차 구제금융안이 지금 제대로 빨리 그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유로화 약세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의 만기 도래 현황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만기 도래 현황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특히나 밤사이에는 뭐 우리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지만 EU에서 헝가리가 이 적자 감축을 실패할 경우에는 지원이 끊길 것이다라고 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유럽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앞서서 시장 얘기해 주실 때 좀 박스권 정도 시장을 전망을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심은 좀 줄여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전망 어떻게 가져갈까요? 문제는 1월 달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1월 20일까지는 그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지될 것 같고 네. 그때까지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TD 스프레드든지 라이브 금리 자체가 약간 윗선에서 꼭지를 찍고 하향 안정될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적어도 2월 달 정도, 즉 1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서 대량 물량이 도래하는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발행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유지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적어도 2월 달 정도가 돼야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2월쯤에 결정이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두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단은 좀 막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단은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단이 열려 있는 강도 자체가 뭐 폭락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지금의 박스권에서의 약간 그 박스권 레벨 자체가 조금 다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맞을까요? 특히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궁금한데 좀 짧게 체크를 해주실까요? 결국은 그 대형 시가총액 우량
저당주에 대한 매매 플레이보다는 중소형주의 어떤 그 스캘핑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종목별로 실적의 가치 그리고 업황의 근거가 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절대 접근을 삼가하고 적절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시장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시간에서도 중소형주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전에 IT주에 대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